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수의단의 기능화 말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이제 해봅니다. 저희들이 현재 느끼는 수의단과 교화단은 어찌 보면은 지금 대종사님 당대의 그 수의단과 대종사님 당대는 단회죠, 그냥 단회의 성격과 정산종사님이 수의단을 기능화시키고 교화단.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아까 지난 시간에 정산종법사가 수의단회와 교무연합회에서 내린 유시하고 나와. 이게 경륜편 10장. 경륜편 10장. 한번 펴보세요. 경륜편 10장. 경륜편. 왜 이렇게 경륜편 10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나왔네요. 804쪽, 전서 804쪽. 여기 보면 10에 그 경륜편 10장에 원기 39년 4월 39년이면 몇 년이에요? 1954년 4월에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죠. 6.25 끝나고 얼마 지금 안 될 때죠. 6.25 한국전쟁을 마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환경이 좋을 때 아닙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수의단회와 교무연합회에 유시하시기를 수의단은 여러분과 중앙 간부들과 각 기관 및 지방교당 책임자 여러분의 진실과 공심으로 일관한 그 기관의 노력이 보람 있어서 교당 각 부면에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된 데 대하여 심심한 치하를 드리며 신병으로 권연의 일대 총회에도 원만한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금년 역시 서로 대하지 못하니 그래서 정산유사님이 이때도 신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쭉 갑니다. 쭉 여러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쭉 읽어다가 맨 밑에 805쪽 이단치교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이렇게 나오죠. 이단치교. 이게 이제 이단치교가 강조되는 거예요. 중앙에서는 수의단회의 위신과 직능을 더욱 강화 나오죠. 더욱 강화. 교단 통치 그래가지고 교단 통치 핵심체로 삼으며 이게 이제 정산종사께서 정산종사의 리더십만이 아니라 수의단의 그 역할로 함께 가겠다라는 것을 명시가 돼 있죠. 각 교당에서는 교화단 조직을 강화하고 여기 이제 각 교당에서 교화단 조직을 강화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로써 사업 촉진의 기관을 삼는다면 사방공배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 이 뒤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그래서 여기서 교화단 조직을 강화해서 공부사업의 촉진기관을 삼는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단회라고 했던 교화단이라고 했던 것이 다 공부사업의 촉진제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잘 사용을 할 것인가는 정말 많은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부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회는 행정이나 어떤 교단 운영 체계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수행의 공부를 어떻게 더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걸 시작돼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막 어떻게 하고 특히 교화라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포교 전도의 의미로 너무 강조되면 안 돼. 대종사님 당대나 초기 정산종사님 시대에도 포교 전도 특히 우리가 보통 포교적 교화라고 말할 때는 거의 순교 초기에는 순교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를 들면 일타원 박사시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순교였었어요. 장족조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의 교화가 더 혁혁했습니다.
그런 초기교단의 흐름이 갑자기 단장이 교화의 일선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나누어서 하자는 식이 됐는데 과연 나누어서 십신일반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막 내가 전도하고 포교하겠다. 교화. 내가 구분하려고 해서 이 전도나 포교적인 교화를 하겠다고 하는 누군가 핵심적인 사람들이 막 내가 할 거야 하고 하는 것이 낫는지 그 역할을 그냥 일반만 쓸게요. 뿜빠이 시켜가지고 근데 이게 나누는 것이 잘못되다가는 다 내 일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힘을 분산시켜서 서로 큰 부담을 안 지겠다고 하는데 짐을 내가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 고민을 내가 지금 정의 내려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신다는 이게 바로 이단치교에서 있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단치교라고 할 때의 교화단이 과연 이 신앙 수행이라는 이 공부 이것을 이런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그런 공부 사업이에요. 그런 계통의 일이죠. 초기 단회가 사업이라고 할 때 유경부 창립단 그다음에 그 산업부 이런데 협조하는 사업이었지 단회가 어떤 그 뭡니까 이런 막 사업체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대종사님 당대의 단회는 단법회 이게 단으로서 예외를 보는 것이 일차적인 기능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오늘은 제6 1109쪽에 보면 원강 창간과 6.25 경난 이렇게 돼 있어요. 6.25 경난은 뭐예요? 경난이 지낼 경자 어려울 난자. 이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 이런 말을 경난이라 쓴 거예요. 6.25라는 그 한국 전쟁이 진짜 어려운 것을 겪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두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원간 창간과 6.25 한국 전쟁을 겪은 일. 자, 월간 회보 대종사님 당대 때의 교화 기관지죠. 회보가 휴관된 지 9년 만인 자진 휴관합니다. 일제가 황도불교 이게 일본 식민지 거기에 이렇게 찬동하도록 하니까 안 그러면 계속 갖고 있으면 이런 걸 글써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을 쓰느니 안 써버립니다. 그냥 폐간시켜버립니다. 스스로 잘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있었어야 많이 정상적으로 있었으면 그 뒤에 대종사님이 여러 가지 했잖아요. 막 개송, 막 교리도, 뭐 정말 그다음에 그 정전을 편성하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을 판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후반부 기록을 이렇게 못 봐요. 면면이 못 보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회보가 우리가 자진 폐간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휴관이라고 했죠. 휴관으로 봅시다. 근데 그때는 이게 폐간 시킨 거죠. 휴관된 지 9년 만인 원기 34년 1949년 4월에 원강사가 발족되고 지금도 원강사 이쪽 원강사가 이렇게 해서 발족이 된 거예요. 그해 7월에 월간 원강 주관이 누구예요? 이은석 편집이 이공전 이분들이 다 유일학님 일기 수료생들이에요. 이 창간됨으로써 교단의 교화기관지가 다시 나오게 되었다. 여기까지 봅시다. 근데요, 이게 지금 1949년 7월에 원강이 나왔는데 이게 6.25 1년 전이에요. 6.25 한국전쟁이 된 1년 전에. 어려울 때 하셨네. 알았으면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월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월간. 개간. 월간을 하려고 했는데, 개간은 뭐죠? 대충, 개간 최소한 한 세네 달 정도 간격이죠.
여기 월간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돼. 이 월간을 월간이라고 하려고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개간으로 낸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간으로 하기보다는 이것도 개간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이게 정식으로 한다고 하면.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 1호. 제가 이걸 찾다가 못 찾아갖고 이게 어이구. 제가 이거 1호를 갖고 있었는데 어디서 짜라짜라짠짠짠. 아이고 못 찾네. 못 찾아. 못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찾아볼게요.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았어요. 찾았어. 자, 이게 1호가 있어요. 1호. 뭐든지 1호는 참 있으면은 잘 보관해야 됩니다. 1호는. 근데 이게 1호가 이렇게 원강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원강 써졌어요. 원강고 제1호 하고 밑에 일원상 이렇게 그린 표지가 있는데 이게 원강은 그 붉은 바탕에 글씨는 이제 흰색을 칠한 게 아니라 빈 거죠. 붉은 거 거기는 비워놓은 거죠. 이걸 백발이라고 해요. 백발. 흰색이란 흰 바탕이란 소리죠. 그렇게 돼 있고 제1호 글씨가 있고 밑에 이렇게 네모 여기에 청색 바탕이 일원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데 이 글씨 원강 처음에 글씨는 고산 이훈권 이렇게 글씨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정산종법사가 창간호 권두에 앞에 창간호 권두에 일원지광 편조 시방이라는 휴호를 하시고 무엇이나 진실한 일은 아무리 없애려 하여도 필경은 있어지는 것이요 거짓된 일은 아무리 있으려 하여도 필경은 없어지고 만하니라는 요원을 실게 됩니다. 이걸 실물을 갖고 와서 확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경륜편 7장에 실려 있어요. 경륜편 7장. 나중에 경륜편 7장 한번 펴서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원강이 5호까지 됩니다. 5호. 그러니까 이게 1호가 1949년 7월에 나오고 2호가 3달 뒤인 10월에 나와요. 그런 게 개간지 맞죠? 7월에 나오고 10월에 나오고 2호가. 그 다음에 3호가 1949년 12월, 이게 11, 12, 이제 이때는 2달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4호가 4월. 이때는 4달 만에 나오죠. 이게 1949년에 7월, 10월, 12월에 1, 2, 3호가 나오고 이제 1년 뒤인 50년 4월에 하나 나오죠. 4월에. 이게 이제 4월호예요. 그리고 1950년 7월에 5호가 나옵니다. 7월. 50년 7월. 6.25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나요? 1950년? 여기 50년이네. 6월 25일이면 7월이네? 와, 시겠지. 그래서 이게 5월에 그 글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다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원고도 하기 어려운데 원고를 내서 출판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이렇게 됐죠. 이게 어렵게 그래도 5월을 어떻게 냈어요. 그래서 내가 5월을 참 신기하다. 어떻게 냈을까, 5월을. 이 어려운 시국에. 그래서 이게 이게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전주일보 인쇄소에서 창간호를 내고 2호부터는 여기 남중동 가까이에 그 인쇄소에서 시선당 있었대요. 남중동에. 거기서 이게 1, 2, 3, 4, 5호로까지 냈다. 제가 왜 이렇게 원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냐면 이 기관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단에
공식적인 기록이 잡힌 거라.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제가 여기 5호로는 이게 지금 있었는데 이 5호로부터만 제가 지금 확인이 되니 이게 지금 원강 5호로예요. 이건 5호로. 앞에 요거 말고 1, 2, 3, 4, 5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갖고 지금 5호로예요. 5호로. 여기 보면 이론 지광 편조 시방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일상수행요법 뒷페이지에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산종사님 그 법설들도 굉장히 중요한 법설들도 여기에 지금 실려 있고 그래요. 이 내용이 수준이 세. 지금 분들 읽으라고 하면은 무슨 원강이 이렇게 어려운 반 그 정도로 세요. 상당히 세요. 이거. 우리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 느끼는 제 감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원강은 5호를 내고 6.25 동란 후 중단되었다가 원기 37년 4월에 보화당과 1위 고등선언이 합력하여 복간하였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도 차근차근 해서 잘못된, 교사는 틀리면 무조건 틀려요. 제가 사는 곳이 왜 100번지라고 제가 100번지인지 제가 잘못해갖고 10번지라고 써놓으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 쓸 수 있잖아요. 100번지라 써야 하는데 10번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가 어려워요. 잘못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 지금 5호로가 내가 오늘 이거 5호로 가져왔네. 그러니까 여 뒤에 언제 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뒤에 잘못됐어요. 이게 37년이 아니라 원기 39년입니다. 1954년 4월에 여기는 37년 1952년으로 되어 있는데 39년 1954년 4월에 이렇게 돼야 돼요. 2년을 플러스시켜요. 근데 맞아. 이게 6.25 때인데 어떻게 다시 해요. 한참 6.25 전쟁. 6.25 전쟁이 우리가 휴전 조인이 1953년 7월에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39년 1954년 4월에 보화당 이사 송혜환 그리고 1위 고등선원 교감 이훈건이 합력하여 복간해요. 그래가지고 40년에 3월에 다시 총부로 옮긴 후 이제 42년 2월에 교도 부산 김백년 교도님의 후원으로 자영 인쇄 시설을 갖추고 교단 출판 업무의 일부까지 담당하게 이르렀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있기로 이 인쇄소가 제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총부 익산 총부 순례 한번 했죠. 지금 현재 공회당 제가 공회당 일부 잘렸다고 했죠. 뒤에 종법원 지금 종부사님 계신 종법원 앞에 그 뜰 있죠. 그쪽에 이렇게 창고 2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창고에 이 인쇄소가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진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거 사진에 이런 내용이 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는 이런 얘기를 이 원강이 이렇게 창간됐다. 원강 이게 바로 교단의 기록물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원불교 신문, 지금 원강, 한우란 신문 이런 것이 그때 기록이 돼야 나중에 이것이 정리가 돼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원불교 신문, 원강, 한우란 신문 같은 걸 보면은 또 오는 게 또 온다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이 그런 걸 열심히 해놔야 나중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그냥 쓱 보고 넘길 수는 있어도 그분들은 열심히 만들고 교단에 있는 사실들을 그때 거기다가 잘 담아놔야 돼요. 그런 역할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한국전쟁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말 그대로 정산용사님 말씀대로 제가 그냥 대종사님 입에 붙어갖고 정산용사님도 꼭 앞에 대종사님 한번 꼭 정산용사님 여기 일원지광 편조 시방 같이 이 기록물은 그렸다. 그런 걸 해봅니다. 자,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 자, 원기 35년, 1950년에 6.25 동란, 지금은 이런 표현보다는 6.25 한국전쟁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동란 이럴 때 나중에 이 교서를 새로 또 이렇게 정리한다면 6.25 동란 이런 말을 6.25 한국전쟁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이 당대에는 동란이 맞아요. 이게 공식 명칭으로 썼어요. 동란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막 세상이 막 그렇잖아요. 요동치고 막 그게 말 맞아. 동란이란 말이. 근데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이란 말을 씁니다.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지구가 위태롭게 되자 총부도 모든 사무를 쉬고 상주대중의 지방 분산을 개시했다는 게 총부에 있는 식구들을 이제 이렇게 지방으로 분산시켰다는 것이죠. 7월 19일 공산군이 이리 익산지구에 침입. 이게 인민군 호남철도 경비대였다고 해요. 호남주둔군 본부를 총부에 두게 되매 이게 총부가 진짜 재밌어. 일본 제국주의 지금 제국주의 깃발 있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그걸 총부에다가 걸라고 했으니까 문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래서 정산용사님을 총부 간부들 모아놓고 니들 이거 해라고 압박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산용사님이 이제 바깥으로 피신해버린 거예요. 피한 거죠. 정말 그때도 이곳을 일제의 군사 주둔지 총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또 공산군이 와가지고 자기들 호남 주둔군 본부를 총부에다 두어요. 부대 놓기 좋은가 봐 총부가. 두 번이나 한 번은 실패했지만 거의 실행했다. 근데 이제 뭐죠? 부득이 총부군의 모든 건물과 시설을 내어줄 수밖에. 이게 총부가 이제 부대 니들 나가라 이 말이죠. 갖고 처음에 정산용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에 가보셨죠? 종법실 지하 그때 지하실에 잠깐 계셨어요. 지하 창고 있죠? 지하 창고에 간부들하고 같이 있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몇몇 남은 임원들이 총부 외곽에서 정산종국사를 모시고 폭격 아래 작업으로 총부 명맥을 유지하였다. 요걸 좀 얘기를 좀 하면, 좀 이따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이때 제자분들 읽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동족상자의 비극 6.25. 지금 상산 종사님 글인데 여기도 지금 앞에 내용도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중복될 것 같아서 안 읽고요. 동족상자의 비극 6.25. 1950년 6월 6.25가 터지고 말았다. 그래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아까도 나왔죠. 이렇게. 나는 6.25를 총부에서 보냈다. 처음에는 순경들이 총부 송대 쪽에 몰려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퇴각을 했고 곧 인민군들이 들이닥쳤다. 하여간 총부가 좋은가 봐. 그냥 누구 막 다 보여. 이게 뭐 이게 좋은가 보죠? 군인들이
황등을 점령하고 진군에 오면 이제 황등까지 점령했나 봐요. 총부의 군경들이 피신에 있다가 총을 겨누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처음 총부 식구들은 구조실 지하실에서 피난을 했다. 이거 나오죠? 이 구조실이 지금 종법실이죠. 거기 지하실에서 피난을 했다. 그러다 인민군 호남철도 경비대가 총부에 주둔하게 되어 정산중사는 정미소방을 쓰시고 유일정미소, 지금 우리 주차장 주차 막 하죠. 총부 가면 주차하죠. 여기 유일 거기 방을 쓰시고 대중은 대각전과 정미소에서 거처하고 대각전에 대중 거처하고 인민군들이 추진하는 땅굴 파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폭격 아래 작업으로 총부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이게 가야들이 이제 초소 뭐죠? 우리 군대 가 보면 그거 뭐라고 해요? 그게 아이가 다 그걸 만들잖아요. 그게 벙커 같이 이게 다 옛날 총 쏘면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숨잖아요. 총부는 격전지가 될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이때 정산중사는 낮이면 복숭아밭 원두막에 계시고, 제가 원두막이라고 지금 그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 거기에 원두막이 있었다고 했죠. 거기에 계시며 신고를 올리고는 하였다. 어느 날 모두 모이라고 하더니 함께 기도를 올렸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총부 상공에는 항상 유엔군 비행기가 떠다녔고, 성탑 뒤 솔밭에는 인민군들이 대포와 말을 집중시켜 놓았다. 대포도 있었다. 성대에서 대포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되면 가끔 신호탄이 올라갔다. 정보원이 있어 아군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폭격을 안 한 것이 신기한 일이었다. 그 당시 종교 도량이라고 봐준 일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다행히 폭격을 맞지 않은 것은 대종사 성령의 가호와 정산종사 기도 위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까 정보가 가니까 여기 막 부대가 있으니까 분명히 총부는 폭격이 왔어야 돼요. 이게 재밌는 것은 그 당대 봅시다. 북한군이 철수하고 얼마 뒤에 미군 비행사 한 사람이 총부를 방문해서 정산중사께 인사를 했대요. 근데 이때 이렇게 말했대. 이상한 일이 있었기에 찾아왔습니다. 원불교 총부의 북한군 부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 아까 정보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폭격이 가는 거예요. 근데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이곳을 폭격하기 위해 몇 차례 여기 상공을 면들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상한 서기가 어려 있어 폭격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 목천포에 폭탄을 터뜨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산인사님이 어쨌든 기도 정말 폭탄이 떨어질 일인데 폭탄이 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9월 29일 그러니까 7월 19일에서 그럼 두 달 정도죠. 8, 9 그러니까 대략 2달 10일 연합군이 이리 익산 지구를 수복하자 이제 이쪽 수복했나 봐요. 생기를 겨우 회복하여 질이 멸렬된 문서, 주택 등을 수습하는 한편 사무태세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요 6.25 한국전쟁을 보면 대종경 실시품 11장 한번 펴보세요. 대종사님이 6.25를 예측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실시품 11장? 10장이다. 10장이에요. 10장 11장이 아니라 10장.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송벽조 정산종사님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투서 의거를 일제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 잡아가지고 뭐 하니까 뭐 대종사님이 대종사님도 그 문제로 막 이리 경찰서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맨 뒤에 문장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리경찰서에서 돌아오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랫동안 강약이 대립하고 차별이 혹심하여 억울하게 묻어둔 원한들이 많은지라 앞으로 큰 전쟁이 한 번 터질 것이요. 여기 전쟁 얘기 나오죠. 이게 6.25 한국전쟁으로 봅니다. 그 뒤에는 세상 인지가 차차 밝아져서 개인들이나 나라들이 서로 돕고 우호 상통할 것인즉 남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없으리라. 예, 대종사님 보실 때도 이게 그 먼저 이 6.25 한국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이 대종사님도 예언했는데 결국은 이 시각을 6.25 한국전쟁을 해원하는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뭐 저희들은 계속 원한을 막 맺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대종사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해원하는 쪽으로 남북관계부터 대립 또는 뭐 이념 갈등 이런 걸 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갖고 정산종사 10월 4일에 정산종사 명에 의하여 각지 교당에 공문을 발송해요. 이게 회원의 관계가 있어요. 감정이나 복수 행동에 흐름이 없이 이론의 진리에 입각한 원만한 행을 쌓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 그러니까 더 원한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전화를 입은 교도 과정에 빠짐없이 입문하고 희생자들에게 공동 천도제를 교당에서 거행할 것. 이게 그러니까 위로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지금도 제가 이걸 보면 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지금도 좌우에 관계없이 해를 입은 사람이 국군한테도 많이 죽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국군.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순 항쟁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위문하고 이분들이 회원이 되고 이분들에게 정말 충분한 천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위험이 없는 교당에서는 예외, 야외를 다시 다시 시작해라. 이것이 지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우리 교단도 피해가 있어요. 경난이 자심하였던 예로는 서울보아원의 완전 소실. 서울보아원이 뭐냐면 한남동 정각사라고 서울 가면 있어요. 지금 정각사 일부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미군 주둔지로 이제 돼 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한 건데 전쟁 그거 있잖아요. 전쟁 그 뭐죠? 이렇게 전쟁통에 이렇게 수용하잖아요. 안 돌아와 있죠. 지금 계속 미군이 쓰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에 서울 보아원이 있었는데 아이들 이렇게 그 전쟁 고아들 아이들 이렇게 그 케어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이게 이제 폭격 거기 보아원의 그 정각사 그 법당 이게 폭격으로 완전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서울교당 식당이 또 폭격으로 소실됐고, 그다음에 관총교당 법당이 이렇게 또 폭격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영광은요, 정말 거기는 정말 영광 우리 길롱리 있죠. 그 일대는 영광 전체가 낮에는 군인, 밤에는 빨치산 이래가지고 다 비워야 했어요. 집에 가면 사람이 없는 거죠. 소개시킨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개성 춘천교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일시 소개가 됐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희생자가 전무 출신 3인, 제가 요원 5인, 이게 아마 밝혀진 걸지 더 있을 거예요. 전무 출신 3인이 누구냐면 홍재환, 박창기, 조원선. 박창기는 그 누구예요? 구타원님, 이공주 아들, 선지님 아들, 조원선. 이분도 진짜 신흥교당 뭐 이런 데 아주 이때 그 신흥교당이 그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때 열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래도 5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규종, 이우경, 이덕주화, 오기열, 강필국 이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차규종은 1위 지부장이었고 이우경은 금산 지부장이었고
이덕주는 도양 부지부장. 이게 굉장히 교당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되게 돌아가셨어요. 오기열은 전 마령지부장, 강필국은 팔타원님 아들. 이게 돌아가셔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안 적힌 게 있어요.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 가족의 좌우,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의 아픔이 있어요. 육사님 누구예요? 박동국. 대종사님 동생. 그죠? 동생분이 이때 노르모기에서 살고 계셨어요. 지금 대종사님 대각터 있는데. 그때가 이 가족이 아주 참변을 당해요. 빨치산들에게. 그래서 육산 부부 2남 3남이 몰살당해요. 우리가 첫째 그 대각터 가면은 이런 소리 안 하죠. 대각터 가면은 참배하고 하지만 그 공간에서 6.25라는 그 흐름에 의해서 가족의 참살이 벌어져. 그래도 들어두세요. 그래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모르는 것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종사님은 우리 말한 대로 그런 그 좌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대종사님 그 가족에도 그게 스며 있다. 대종사님 열반 후의 일이지만 이게 있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 구타우님 아드님 박창기, 그 다음에 팔타우님 아들인 강필국, 이분이 양주 농장 용현동에서 학살을 당했죠. 빨치산들에게. 진짜 아까운, 진짜. 사실 이분들은 다 교단에 아주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때 돌아가시죠.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차귀종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참, 이때 석두암도 소실됩니다. 변산 석두암 있죠. 석두암을 좀 이렇게 좀 더 잘 고쳐요. 오창권 선생님께서. 근데 6.25 그때 뭐 이게 누가 소실 이렇게 태웠을까요? 국군 쪽에서. 이게 사람이 살 것 같으면 다 불지는 거죠. 거창 양민학살 같은 경우는 국군들이 한 거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요. 이게 국군들도 양빈들을,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안에 빨치산이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축구 죽이는 이 문제,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아까 말했잖아요. 원수로 계속 갈 게 아니라 해원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특히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근데 여기 차기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가 호조정명이 뭐냐면은 차제오예요. 차는 우리 차 할 때 차, 자동차 할 때. 제는 실을 제, 기재할 때 우리 기재한다 할 때 실을. 그리고 오는 나오.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이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은희와 대타원님이라는데 이은희와님의 손녀 사위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입조를 해가지고 대종사님이 돌아가실 때 운구를 해와야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차가 없었나? 이분이 이렇게 막 서둘러가지고 군산에서 연구차를 끄집고 와요. 서둘러가지고. 근데 대종사님이 이 차제오를 차귀종,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이름으로만 차로서 나를 실어 날릴 사람이다. 제오니까. 그렇죠? 재밌잖아요. 제오. 나를, 대종사 입장에서 나를 이 사람이 실어서,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이 법명을,
그런 역할을 할 귀한 사람을 지금 여기에 심어놨구나 해서 차 귀종, 귀할 귀자, 심을 종자. 여기에 이렇게 귀한 사람이 이렇게 심어져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참, 호정면 같이 대종사님을 이렇게, 그런 사건. 근데 이분이 이제 1위 지부장, 그때 1위 지부장을 하셨는데, 또, 돌아가죠. 자, 제가 이런, 아까도 오늘 원했지만 두 가지예요. 원강 창간을 우리가 기록을 하는 역사. 그래서 대종사님은 철저히 기록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기록 정신에 계승을 계속해서, 혹여 이제 원강 이번에도 원강지가 좀 올라서 막, 책임자가 막, 이게 올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원강지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됩니다. 옹불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해야 돼. 좀 우리가 좀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해야 되고 6.25 이것을 대종사님 말씀대로 이제 회원의 역사로 우리가 기억하고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교단이 내후 이게 바깥으로 이 6.25 한국전쟁이라는 이런 속에서도 정산종사께서 교단을 잘 수습해 가면서 진행해 갔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